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정부지원 사업 매니저 김매입니다. 오늘은 많은 대표님들이 선호하시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의 공고문을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매번 강조하겠지만 제 분석은 참고만 해주시고 사업계획서는 대표님의 아이템에 맞게 직접 적으셔야 합니다. 제 해석을 통해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업명은 2021년 신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설치지역 강원, 경북, 제주 14기 교육생 모집이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합니다. 공고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명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많은 창업자들에게 인기 있는 지원 사업이라 이미 유명세가 있어 사업명 내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선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란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 보급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 점포체험, 멘토링, 창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관학교의 내용을 보니 이제 이해가 조금 가시죠? 이제는 말 그대로 사관학교가 강원, 경북, 제주에 신설하게 되어 해당 지역에서 교육과 사업화 지원을 받을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사업 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 지원으로 창업 성공률 및 창업 후 생존율 제고. 두 번째로 온 오프라인 창업 환경 특성을 고려한 창업 지원으로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 기반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 목적을 보시면 예비 창업자가 갖춰야 할 자세와 창업 지원을 통해 기간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 출시 전 많은 사람들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았었습니다. 과거 LG텔레콤의 홀맨이나 KT의 쇼 등과 같이 통신사가 제공하는 알과 별을 주고받으며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를 모두 통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기업이 처음 도래되었을 땐 모두들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대기업들을 통합할 수가 있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업의 전망이 없다는 평가들도 많았습니다. 이는 예상하셨겠지만 이 기업이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초기 통신사를 모두 통합하는 메신저 카카오톡을 출시하였고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관학교에서도 강조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이 꼭 카카오와 같이 혁신 기업이 해당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아이템에 대한 로드맵이 그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비 창업자들이 과연 몇 년치의 로드맵을 그려나갈 수 있을까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아이템은 현 세계에 존재하지 않은 획기적인 아이템이 아닌 기존의 아이템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아이템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혁신의 이론으로 봤을 때 혁신은 점진적 혁신과 와해적 혁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점진적 혁신이라 함은 쉽게 말해 기존의 아이템에서 기능이 추가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에서 지문인식, 얼굴인식 기능이 추가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와해적 혁신은 무엇일까요? 와해적 혁신은 새로운 것이 탄생한 것으로 아이폰의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 와해적 혁신이 우리의 삶의 질을 더욱더 향상시키고 거대 유니콘 기업이 될 확률이 높지만 예비 창업자 대상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요구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의 아이템은 점진적 혁신의 아이템과 조금 더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준비된 창업 지원의 말과 가능성이 높은 것을 접목해보면 대표자의 기업가 정신과 역량과도 연계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새로운 기능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첫 번째, 직접 개발하는 대표와 두 번째, 외주를 통해 개발하는 대표가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사업 가능성이 높은 건 첫 번째, 직접 개발을 하는 대표입니다. 위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외주를 맡긴다고 해서 절대 정부 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성의 측면에서 창업 후 생존율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첫 번째 대표이기 때문에 목적에서도 요구하는 생존율 제고를 위해 아이템에 대한 대표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을 보았을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창업 환경을 나눠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기업가를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온라인에서의 강점인 아이템과 오프라인에서의 강점인 아이템을 잘 구분하셔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항상 신청 자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7페이지의 신청 자격과 함께 봐야 합니다. 공고에서 정의하는 예비 창업자는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 공고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단 여기서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나 단순 임대사업자를 들고 있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한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됩니다. 신청 자격에 충족하더라도 지원 사업별 제외 대상이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바로 다음 페이지인 8페이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됩니다. 9가지 지원 제외 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업 형태가 1번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며 2번의 경우는 3페이지인 졸업생 연계 지원 중 정책자금, 융자 지원에 대한 자격이 안 될 경우 연계 지원이 불가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번의 내용을 보시면 위에서 의문을 가졌던 임대사업자 보유의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폐업 이력의 경우는 확인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관에 문의하셔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공고문 내 참고 1 자주 하는 질문 Q&A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면 임대사업자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8번의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인지 못하고 진행했을 경우 사업비가 환수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도 반드시 주관기관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불가하더라도 단순 경비를 지원하거나 멘토링 사업만을 진행하는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중복 여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창업 교육 및 오프라인 점포 경영 체험 교육을 기본 교육 과정으로 제공하고, 두 번째로 기본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선발 심사, 결차를 걸쳐 사업화 자금 및 정책 자금 연계를 지원합니다. 위 지원 내용을 보았을 때 이번 교육생으로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사업비를 지원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3페이지의 선발 규모를 보면 교육생 모집 목표 규모의 80% 내외만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6페이지 모집 및 지원 규모를 통해 더욱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따라 대표자의 자부담을 필수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사관학교가 이에 해당이 되는데 총 배정되는 사업비의 50%를 자기 부담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총 사업비가 4천만원으로 배정되었을 경우 총 사업비의 50%인 2천만원이 자부담이고 2천만원이 지원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4에서 5페이지에 지역별 추가 연계 지원을 확인하셔서 대표자님과 부합하는 지역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핸드메이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졸업 후 강원마트에 입점 시 디자인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혜택들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9월 27일 월요일부터 10월 29일 금요일 18시까지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감일 하루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사전에 모두 구비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모두 신청 기간 이내에 발급이 완료된 것만 인정이 되니 반드시 새롭게 발급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문의는 위 사진을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의 블로그 내에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